입장 밝힐까? 대체 무슨 기사길래 이런 키워드가 떴을까 싶죠. 기사 보겠습니다. 혼외자 인정한 정우성, 아이의 책임 다할 것. 어제 저희가 살짝 전해드렸었어요. 배우 정우성 씨가 이 모델 문가비 씨의 아이가 내가 아버지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입장 밝혔네. 뭔 입장을 또 밝힌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모델 문가비 최근 아들 출산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거 정우성 씨가 아버지라는데 라는 보도가 나왔고 맞습니다라는 소속사의 입장이 나왔죠. 그리고 양육 방식을 논의 중이다. 결혼 계획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결혼을 할지 뭐 교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는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어제 추가로 나온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보도냐. 이거예요.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중이다. 문가비 씨가 아니라 다른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벼운 만남, 이 사람과는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는 측근의 전언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하다. 지나친 추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일단 봤을 때 어제보다 한 발 더 약간 좀 진전이 된 이런 입장이 좀 나온 거거든요. 하재근 위원님. 지금 보면 분위기가 결혼은 안 하는데 양쪽 부모의 역할을 좀 잘 하자 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우성 씨 소속사 측에서 밝힌 입장은 네. 정우성 씨가 그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 그 책임을 다하겠다. 네. 거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사안들은 사생활이라서 지금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정우성 씨하고 문가비 씨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정우성 씨가 뭐 비연예인이냐고 따로 뭐 장기간 동안 사귀었는지 이런 것들에 확인된 게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 정우성 씨 측에서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어제 그제 이 정우성 씨가 아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법한 게 아니,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었는데 아들이 있다고 약간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연예계에서는 정우성 씨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 네. 정우성 씨가 누군가랑 깊게 사귄다는 뭐 말이 있었다면 네. 그럼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일도 있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사귄다,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고 아마 이게 거의 두 번째 충격인 것 같은데 과거에 서태지 씨가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혼했다는 걸 몰랐던 상태에서 이혼했다는 게 먼저 알려졌잖아요. 그랬죠. 그때 많은 깜짝 국민들이 놀랐죠. 충격을 받았었는데 네. 그때 이래로 요번에 정우성 씨에 대해서 사전에 조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니까 엄청난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약간 퀀텀 점프가 있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저희 키워드가 입장 밝힐까였었죠. 말씀처럼 지금 소속사에서 얘기하는 건 아이의 아빠가 맞고 아빠로서 책임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밝혀진 상태입니다. 근데 정우성 씨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낸 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정우성 씨가 곧 오는 29일이죠. 청룡영화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룡영화상에 참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왜? 요번에 영화를 좀 찍었었거든요. 서울의 봄. 여기에 나무주연상 후보입니다. 그럼 나무주연상 후보면 당연히 참석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여기 나와 있죠. 참석 여부 재논의 중이다. 요거 하재근 위원님. 네. 29일 날 나올 것이냐 입장을 본인이 직접 뭔가를 레드카펫 위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밝힐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나간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청룡영화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혹시 뭐 소감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심경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네. 소감을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차마 그런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식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네.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든 관심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소속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그 영화상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지금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영화계에서 영화 배우들이 보면 자신의 사적인 문제로
이 영화계 행사에 지장을 주는 거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럴 수 그렇다 있겠네요. 보니까 언론사의 관심이 몽땅 다 영화상이 아니라 내 사생활로 쏠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어쩌면 참석을 좀 꺼려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자칫 청룡영화제에 뭔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 자체를 좀 다시 재고려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 정우성 씨가 약간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본인이 지금 인정을 한 부분이 뭐냐? 혼외자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 혼외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오늘 아침 조간보도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결혼 않고도 자녀 가능 37%, 비혼 출생 10,000명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는 가질 수 있죠. 라는 이런 생각이 여기 통계청에서 지금 2024년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2012년에 22.4%인데 쭉쭉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서 2024년 37.2%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혼 출생이 3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지금 뭐 이 비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게 뭐 그다지 뭐 엄청 놀랄 만한 뭐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 또 뭔가 혼외자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게 혼외자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정우성 씨는 제 아이가 맞아요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강전혜 변호사님 네. 나오셔서 지금 계속 꾹 입을 닫고 계셨습니다만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속은 그냥 혼중자든 혼외자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지금 인지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네. 아버지가 친부가 인지를 했을 때는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정우성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지금 자로서 그 아이가 등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을 때 그 상속에 대해서는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문가비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가 그 미성년자인 동안에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 상속에 대해 본인은 이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지만 네. 아이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우성 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네. 그러면 그 여성과 낳은 아이와 이번에 문가비 씨가 낳은 아이는 상속을 똑같이 받게 네, 되는 맞습니다. 상속권에 있어서는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타인과 결혼을 했을 때는 배우자는 1.5 그리고 자녀는 1의 비율로서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혼중자인지 혼외자인지에 대해서 차별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사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 부분은 양육비도 다 뭐 보내주겠다라는 어떤 법적 책임 부분까지도 다 지금 고려를 한 걸로 보이는데 양육비 산정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무 나갔나요? 일단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네. 금액을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공시하는 양육비 기준 산정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이가 지금 0세에서 2세인 경우에는요. 최대 그 소득 구간이 1,2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부모의 소득 구간이 1,200만 원을 넘었을 때가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때 한 달에 한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가비 씨 입장에서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양육비 산준 기준표를 가지고서는 청구를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소득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키울지 그리고 어떤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협의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 점점 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법적 미비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좀 준비를 같이 해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중요한 건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 아이가 온전히 사회에서 어른으로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어른들이 좀 잘 마련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